안녕하세요, 캠노트석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파이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이 다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은 파이널 리뷰라고 해서 장점과 단점 모두 언급을 하죠. 오늘 에이스 프로 단점은 3가지, 장점은 5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에이스 프로가 1세대 같은 경우는 완성도도 좋은 편이긴 했지만 몇 가지의 단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에이스 프로 2세대 같은 경우는 1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버려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단점을 이렇게 딱 집어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단점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단점이 전체적인 부피입니다. 무게랑 크기를 말하는 건데 다른 액션캠, 특히 DJI 오즈모 액션5 프로하고 비교가 되면서 너무 덩치가 크다, 조금 부담스럽다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액션5 프로가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에이스 프로 2가 주머니에 안 들어간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드라마틱한 크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단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는 배터리인데 말 그대로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액션5 프로가 워낙 배터리 쪽은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세팅한 값을 그대로 해서 4K 30fps로 촬영을 했을 때 테스트 결과가 나왔었죠. 액션5 프로는 3시간 조금 안되게, 에이스 프로 2는 2시간 좀 안되게 촬영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10비트의 미지원. 이게 1세대에서는 8비트까지였는데 2세대는 당연히 10비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고프로도 그렇고 DJI도 그렇고 다 10비트를 지원하는데 에이스 프로 2는 10비트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 글쎄요, 이제는 화질 그러면 에이스 프로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고질적으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봤단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10비트를 미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세대에서 10비트까지 지원을 한다면 정말 화질적인 부분에서는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되는데 얘만 안 돼 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뛰어난 화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360의 액션캠들이 이 화질적인 부분에서 뒤처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각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에이스 프로 1을 거쳐서 2까지 오면서 제가 그 소리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제 측근이 아니고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제 영상 댓글, 다른 영상의 댓글에서도 좀 접할 수 있는 게, 일단 화질 그러면 에이스 프로 2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라이카 공동 협업도 중요하지만 듀얼 칩을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들, 시너지를 많이 냈거든요. 거기다가 10비트가 단점이긴 한데 이게 부재라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의외로 HDR 성능이 정말 좋아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상당히 폭넓게 강력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빼놓을 수가 없죠. 강력한 저조도,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 1세대도 이미 상당히 좋은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2세대가 되면서 1세대가 조금 오징어처럼 보일 정도로 더 많은 개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촬영한 걸 보면요, 정말 만족할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량이 풍부한 낮에 찍는 촬영은 사실 액션캠 대부분이 상향 평준화가 다 되어 있어요. 안정화나 화질 같은 부분에서도 준수한데 역시나 저조도, 밤에 찍는 영상들은 차이가 컸습니다. 액션5 프로에 비해서도 에이스 프로 2가 앞선다는 거 다들 알만한 사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장점이 다양한 촬영 모드와 화각, 필터 등을 제공한다라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니고 거기다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액션캠에 비하면요, 인스타360이 예전부터
이런 부분의 다양성은 많이 제공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좀 더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찍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사용자 중에서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동영상의 색감을 입힌다든지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라이카가 제공한 그런 필터도 있지만 필터 자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색감을 따로 입히기보다는 이 필터만 사용해도 내가 원하는 영상미를 기본 이상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오디오 알고리즘 개선인데, 이게 내장 마이크 쪽만 봐도요, 일단 수음 모드가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예전보다 이 음질, 수음의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윈드실드가 추가가 됐잖아요. 액션캠 최초로 추가가 됐는데, 이거 덕분에 정말 괜찮은 성능을 더해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사용을 했을 때도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이런 기능에서는 상당히 득을 봤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오디오 시스템이 개선됐죠. 이건 외장 마이크 쪽인데, 기존에는 이 부분이 흉내만 낸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DJI 마이크 미니 같은 경우도요,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예전에는요 페어링을 계속 해야 됐어요, 쓸 때마다. 근데 지금은 한번 페어링을 해두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고자 하면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었죠. 추가적으로 마이크 어댑터를 구매해서 3.5mm 케이블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C타입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마이크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로데 와이어리스 시리즈 일부랑 DJI 마이크 전부다, 시리즈 전부다랑 홀리랜드의 제품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점점 이게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3.5mm 케이블 뿐만 아니라 C타입으로 직결해서 연결하는 요 방식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요게 이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떠나서 아무래도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플립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액정 자체만으로 이미 불편하다 아니다 이런 호불호들이 어느 정도 갈려 있더라고요. 어떤 사용자들은 셀피를 찍을 때마다 액정을 위로 올리는 게 번거롭다, 또 어떤 분들은 내구성이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있던데, 글쎄요, 이거는 정말 그 사용자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찍을 때 다양한 앵글과 구도를 맞출 때 득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단점이다 라고 확정을 짓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플립 디스플레이 때문에 아무래도 덩치가 전반적으로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2.5인치의 이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두고요, 이 디스플레이의 가장자리들, 그러니까 베젤이라고 그러잖아요. 베젤을 줄여서 확 줄일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시켜서 전체적인 크기를 줄인다면 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다른 채널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제품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고, 단점 같은 경우도 진짜 최악이다라고 생각되는 건 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심각하다고 귀뜸을 합니다. 귀뜸을 하는데, 그 이하의 단점들은 대부분 제가 어떻게 쓰면 이 단점들을 우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편이고, 그래서 액세서리 사용하는 거, 어떻게 촬영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완성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재미를 잃게 돼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성도가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재미가 줄어들었다. 에이스 프로 2가 딱 그런 제품입니다. 1세대 거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듀얼 칩을 달고 이 윈드실드까지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또 추가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크기와 무게 같은 부분은 전 세대에 비해서 정말 정밀하게 보면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할 정도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크기와 부피 때문에 나는 에이스 프로를 못 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딱히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쭉 써본 결과는 단점이 있긴 있어도 심각한 단점은 없었고, 그리고 장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점을 그냥 커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문제가 있어야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점점 인스타 360의 제품들이 그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에 대한 리뷰는 없겠지만, 만약에 뭐 액세서리가 좀 더 추가되거나 펌웨어 업데이트로 뭔가 바뀌거나 해서 보완적인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또 추가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